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요즘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서 과연 서울에서 어느 지역이 개발 유방 지역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서울 개발 지역은 어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부동산 세미나 안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 분당선 7호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 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0월 11일은 재개발 역세권 투자 1순위 공개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 한정훈 대표님께서 또 세미나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9월에 북미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가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 뉴욕서 서울 세일즈 나선 오세훈 투자 전가적 맞춤 지원부터 해서 투자에 관련된 외국 자본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동서울터미널 돛담배 모양의 40층 건물로 라고 하는 내용들도 기사 내용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초고층 개발 사업 관련해서 마스터 또 뉴욕서 오세훈 시장 만나 개발 사업을 소개를 하는 기사 내용도 있었고요. 자, 뉴욕 세계무역센터처럼 용산 전비창을 개발한다는 내용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은 부동산에 관련해서 어떠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말하는 서울 개발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서울 공간 대개조를 뉴욕에서 해법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참고해서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기사 내용에 보는 것처럼 서울 도시 공간을 대개조를 하려고 하는 큰 사업 계획들을 가지고 기사 내용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고층 고밀 개발과 지하는 교통 연결을 통해서 그 입지, 토지의 효율성을 상당히 극대화하는 개발 계획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상 1층 요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지 공간과 시민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복합개발이 주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오세훈 시장이 한강 그레이트 프로젝트 또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밝힌 것처럼 비욘드 조닝을 활용해서 그 토지를 극대화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정된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자, 그거를 미국에서 본 내용을 서울 시내 어디에 본격적으로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적용될 개발 사례는 기사 내용에서도 발표가 많이 됐는데요. 뉴욕에 있는 리틀 아일랜드라는 인공섬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들섬도 개발한다는 계획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적용해서 실행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 뉴욕에 있는 자비츠 컨벤션 센터를 잠실 마이스 사업에 해서 만들어가는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재개발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선구적인 개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야드 지역을 동서울 버스 터미널 개발 사업에 적용을 시킨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세계무역센터가 9.11 테러 이후 추모 공간과 또 복합 개발 여러 가지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요거를 용산국제 업무지구에 적용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들섬 개발은
여기가 나오는 게 뉴욕에 있는 아일랜드입니다. 인공섬이에요. 시멘트, 콘크리트를 가지고 여러 개를 합쳐서 만든 공원인데 여기에서는 주말마다 공연, 그 다음에 예술, 문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고 평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들섬에 적용을 시켜서 노들섬도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의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예술성 컨셉으로 해서 세계적인 명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창의적인 건축물을 만든다라는 오세훈 시장의 야심찬 계획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통해서 디자인 공모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자. 그래서 노들섬이 기존에도 지금 문화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활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를 복합 문화공간과 새로운 랜드마크를 통해서 누구나 그리고 외국에서도 오면 서울하면 생각나고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적 명소를 만들기 위해 노들섬 개발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트 브릿지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도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스카이트레일 같은 노을 전망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예술 무대를 해서 여기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 주말이나 또는 평일 저녁 때 이용하는 획기적인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갖고 디자인들을 또 이제 하는지 같은 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디자인 설계사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디자인 공모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시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디자인 공모도 얼마 전에 실행해서 좀 요것들도 바로 할 수 있을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욘드 조닝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유연한 제도 운영. 그러니까 지역에 있을 때 그 토지, 한정된 토지들을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토지의 이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욘드 조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신속행정을 통해서 통합시민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업을 펼침으로 인해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 공모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노들섬 디자인 제안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아쿠아 팔레트 전경이라든지, 노들섬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공원들과, 건물들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토마스 헤드웍의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설계 도면도 있었고요. 또 신승수 디자인이 얘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디자인 공모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노들섬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노들섬은 용산과 그다음 흑석동, 노량진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그럼 여기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 혜택을 받을까요? 용산 앞부분에 있는 한강뷰 지역과 노량진과 흑석동 주변에 있는 요 지역들이 아무래도 이 노들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산은 이미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밑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흑석동과 노량진도 역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거나 지정이 안 돼서 나와 있는 낙후된 노후 지역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데를 우리는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잠실 마이스 사업입니다. 자, 뉴욕에 있는 자비츠 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컨벤션 센터를, 복합 문화 시설 및 행사장,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1년간 2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사업,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또한, 창업 일자리, 요런 것들이 1만 6천여 명이 여기에서 지금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그리고 고급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참고해서 잠실 마이스 사업에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사업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시, 컨벤션, 호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마이스 사업인데요. 잠실 마이스 사업도 전시, 컨벤션, 야구장, 호텔 등 상업 업무 시설 등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하나 컨소시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는 잠실 운동장이 조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죠. 여기 주변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 바로 옆에도 코엑스 부지와 현대자동차 부지, 그리고 삼성역 GTX 등 또 강남역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 계획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것은 이 지역이 최첨단화, 고밀도 사업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도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잠실 마이스 사업의 지도에서 봤었을 때 마이스 사업이 일어나는 이 지역 주변을 봤었을 때 삼성역 주변 이 지역은 상당히 지금 비싼 지역입니다. 고가일 뿐더러 접근성도 상당히 쉽지는 않은 편이죠.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아직까지는 묶여 있어서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잠실 쪽에서 이 잠실 마이스 사업을 보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유망 지역은 어느 쪽일까요? 자, 삼전역 주역에 있는 이 지역이 아마 나중에 추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동설 버스 터미널 사업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허드슨 야드 지역을 오세훈 시장이 방문하고서 지금 봤는데, 허드슨 야드 지역은 예전에 뉴욕에 있는 철도 부지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혁신적인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이 지역에는 우리가 말하는 투자에 관련된 최첨단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사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뉴욕 하면 요즘에 최근에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엣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오세훈 시장이 동서울 버스 터미널에 참고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울 버스 터미널은 예전에도 스타필드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요거와 동시에 40층 높이의 광역 교통 중심 복합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최상층은 전망대를 이용해서 허드슨 야드에서 얘기하는 전망대를 보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까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고속터미널은 지하화시켜서 고속터미널은 지하에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망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멀리 롯데타워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누구나 시민들이 관광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스타필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교통의 중심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동서버스 터미널을 지어하면서 문화, 그리고 쇼핑,
그리고 교통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지역적으로 보면 그럼 어느 지역이 이 동서울 버스 터미널 사업으로 좀 각광받을 수 있는 부동산 유망 지역일까요? 자, 동서울 종합버스 터미널은 개발이 되는 게 2025년 정도쯤에는 착공을 해서 이제 진행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앞에도 자양 구의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여기 이스트폴이라든지 청약이 요즘에 돌풍이 일어났던 지역들부터 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광진구청도 이쪽으로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또 호텔 등 여러 가지 복합 문화시설들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가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두 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양 이동 북단 지역에 있는 이 밑에 지역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와 동서울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잠실대교 북단 자양 이동 이 지역을 좀 투자 유망 지역으로 보시면 충분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를 참고로 해서 또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뉴욕 무역센터 부분이 이렇게 좀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지상은 9.11 테러를 통한 희생자분들을 위한 추모 공간과 또 이런 것들과 복합 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좀 상당히 유동인구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고 지하의 교통 인프라들도 확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만들 때 제로에너지 탄소 제로 컨셉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비욘드 조닝을 통한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또 최고층의 높이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복합 개발 계획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제 업무와 업무 복합과 주거 복합 그리고 또 문화 복합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이를테면 우리 서울의 좀 이제 핵심 코어 지역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유망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 용지와 그 다음에 지하도로들도 만들어서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 또 UAM, GTX, KTX, 도로교통, 지하철 모든 것들을 합쳐서 만들 수 있는 핵심 코어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 투시도를 보신다라고 하면 중앙공을 통해서 녹지 공간 인프라도 확충을 해서 지상은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봤을 때,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심으로 했었을 때 어느 지역이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원효로 상가 지역 요즘에 신통으로 다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용산은 워낙 비싼 지역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지역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효로 사가에 있는 모아타운도 분명히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의한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창공원 앞에 있는 3080 도심공공 주도 사업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이 지역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그럼 정책 방향은 뭘까요? 자, 서울에서 지역별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서울시의 세계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누구나 살고 수 있는 서울 만들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서 대형 프로젝트를 이것 외에도 상암 서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곤돌라 사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시 만들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대규모 프로젝트가 일어나는 곳 주변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정부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중심 지역의 주변을 눈여겨봐야 되고, 또한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도 직접 개발이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와 동시에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개발 등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모두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개발 계획들이 있거나 시행 중이거나 할 수 있는 곳 중에서도 사업성과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을 눈여겨보시면은 투자의 실패는 안 하실 거라고 믿어지고요. 그걸 잘 모르시겠다.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DJ에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